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의 주가가 꽤나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을 본다거나 혹은 경쟁력을 본다면 지금 정도의 주가 하락은 꽤나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여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느냐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원화의 약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압도적으로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대한항공의 주가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죠? 원화 약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500억 원을 절대로 보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원 이상 돌파하는 그런 환율의 약세를 더 이상은 이제 좌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1,480원 정도, 1,475원 정도의 그런 원달러 환율에서 다시금 원화가 강세 쪽으로 좀 턴어라운드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는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매우 장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에 이제 갇혀 있고, 그 중에서 현재는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 이제 관심을 가진다면은 제 생각에는 꽤나 하반 경제성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런 투자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나 이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저 역시나 이제 대한항공은 투자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는 지켜보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기회가 생길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지단이 좀 더 확고해진다거나 반곡점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는 추가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이제 추가를 하고 있지 않고요. 매수 중이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하게 지켜봐야 하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럼 제가 왜 원화 강세의 최대 수혜주가 대한항공이라 말씀드리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화 약세로 인해서 가장 크게 악영향을 미쳤던 기업이 대한항공이고, 또 원화가 아주 조금만 강세로 전환되더라도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으로 저는 대한항공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항공은 항공기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은 리스예요. 빌려서 항공기를 운영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항공기를 달러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빌렸기 때문에 이 리스료를 달러로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면 가장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화가 10원 정도만 더 비싸진다고 하더라도, 10원 정도만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1,480원에서 1,470원 정도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거의 500억 가까이 더 올라옵니다. 이 중에서 이제 1,460원 정도까지 현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만 1,000억 정도 더 올라간다는 것이고, 여기서 대부분의 비용이 유류비, 이제 기름값이죠. 근데 이 기름값도 대부분이 이제 달러를 기준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결국에 원화가 강세된다면 여기서도 역시나 꽤나 큰 폭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현재로서 유류 비용이 대략 한 그대로라고 가정했을 때 원화가 10% 강세된다면은 이제 유류 비용이 이제 기름값이 10% 가량 인하가 된다는 것과 동일선상에 이제 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비용이 무려 7천억 정도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원화가 이제 대략 10% 정도만 강세된다 하더라도 7천억 정도의 그런 유류비 인하, 그리고 10%라면은 대략 147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대략 한 5천억,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의 증가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에 있어서 매우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것이고, 현재 대한항공의 그런 경쟁력이 매우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이제 독점적인 국제 항공사가 되었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을 함으로써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독점적인 역할을 대한항공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그냥 큰 폭으로 올라간다고 좀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비용 효율을 가정함으로써 아시아나와 이제 같이 합침으로써 매출의 증대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가만히만 있어도 대한항공의 성장성이 꽤나 빠르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항공 MRO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역시 수혜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화 약세로 인해서 주가가 매우 지지부진했지만 이제 원화가 어느 정도 버텨준다, 혹은 강세로 턴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게 대한민국의 유일한
독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항공 MRO 쪽에서도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과 실적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항공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병 시너지를 통해서 결국 이쪽에 대한 매출 증대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특히 여객 부문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워낙 강세된다면은 당연히 여행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K 문화가 전 세계로 확장이 되면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적기인 대한항공이 항공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특히나 이제 항공 우주의 성장이 다시금 시작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냉전 시대로 돌입을 하고 있고 특히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대한항공의 그런 MRO 사업 역시나 꽤나 큰 폭의 성장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고 여객 부문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성장으로 인해서 MRO 산업이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꽤나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원화 약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억울하리 많지 꽤나 큰 폭으로 눌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정부 쪽에서 원화 약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원화가 강세로 다시금 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무인 항공기의 개발과 생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뭐 보잉이라던가 로키드 마틴 이런 기업으로부터 MRO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런 정도의 그런 수주 잔액을 유지를 한다면은 생산성을 유지한다면은 결국에는 수천억 이상, 5천억 이상, 최대는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략 한 5년 뒤쯤에 이 정도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대한항공을 보고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현재 대한항공의 시가총액과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보자면 현재 시가총액은 약 7.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후년 2년 뒤에 그런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1조 원 정도, 당기순이익이 1.4조 원 정도 되는 것인데 뭐 PER 기준으로도 5가 안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 POR 기준으로는 4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독보적이고 그리고 독점적인 그런 항공사라는 점 그리고 해외 MRO 사업을 빠르고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거 무엇보다도 원화 강세로 턴어라운드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최소 수천억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특히 배당 수익률도 거의 4%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배당을 보더라도 결국엔 어느 정도의 그런 안전마진이 현재로서는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주요 자회사들도 대부분이 이제 대한항공에 다 지분을 가지고 있죠.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인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 서울 이런 것들도 대부분의 이제 항공사들의 지분을 대한항공 혹은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함으로써 대한항공이 이제 전 세계 우리나라 내에서 국적기로서의 그런 독점적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공사 전체적으로 봐도 거의 독점적인 사업 부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큰 폭의 성장이 앞으로도 장기간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결국 노선 효율화가 발생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시아나와 이제 겹쳤던 것들이 이제는 효율을 통해서 겹쳤던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요. 특히나 비용 절감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시장 지배력을 통해서 매출액의 증가와 영업이익률의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꽤나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인해서 좌석수가 증가될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있다 쳐볼 때 좌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다 친다면은 이제는 여기도 이렇게 붙이고 이런 식으로 좀 붙임으로써 좌석수를 늘림으로써 이제 한 번에 항공당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을 결국 항공사의 그런 MRO 쪽, 이게 무인 항공기의 그런 그리고 개발과 생산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보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에어버스라던가 이런 이제 대한민국의 공급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네로라는 기업들과도 MRO 협력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대한항공이 현재 POR 기준으로도 4가 안 되는 수준의 그런 포월드 POR 기준으로도 5가 안 되는 수준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의 그런 항공사 쪽 혹은 항공 MRO 쪽을 본다면은 최소 PR이 20 이상, 15 이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 왜냐하면 원화 약세에 따른 불안감이 대한항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번에 정부에서 원화 약세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을 꾸준하게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원화 약세가 이제 끝나가게 되면서 대한항공의 주가 역시나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항공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현재 필사단 이제 멤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선착순 3명 더 받고 마감 짓겠습니다. 선착순 3분 받고 다 마감 지을 겁니다. 이번에 마감되면 당분간은 이제 또 필사단 멤버 모집은 없을 거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제 교육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 투자 아카데미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